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근 매우 흥미로운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의 영구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무려 50.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라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 30대 젊은 층의 이민이 크게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과 첨단 기술에 매료되어 이주를 결심했다고 해요. 실제로 글로벌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한국 기업 취업 선호도가 전년 대비 32%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도 있었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한식당 수가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한식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한국어 교육원의 수강생도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K-팝과 드라마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한국식 카페 문화, 피부 관리 문화, 심지어 한국식 학습 문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제 동네에 생긴 한국식 카페에 가봤는데요. 주말에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받은 한 구독자님의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사연은 제가 받은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 사는 22살 맥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이야기가 혹시 한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8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는데 우리 지역에서 꽤 유명한 발레리나가 될 거라고들 했죠. 13살 즈음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DNA 안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화려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유튜브로 K-팝 댄스 커버 영상을 보면서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제 방에서 몰래 연습하던 시절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발레를 계속했으면 하셨거든요. 저는 학교 끝나고 발레 레슨을 받은 뒤 밤마다 몰래 K-팝 댄스를 연습했어요. 특히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트와이스의 Fancy 안무를 완벽하게 익혔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K-팝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매일 밤 춤 연습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K-팝을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혼자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며 춤추는 건 너무 외로웠죠. 결심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만들면서도 손이 떨렸고 학교 게시판에 붙이면서도 아무도 관심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어요. 친한 친구들한테 미리 얘기했을 때도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드디어 첫 모임날이 됐어요. 방과 후 체육관으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계속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대여섯 명만 와도 충분해.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체육관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체육관이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30명이 훌쩍 넘는 친구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쪽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1학년 학생들도 있었고 뒤쪽에는 선배들의 모습도 보였죠.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를 말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K-팝 댄스 동아리 파이팅을 외쳤고 체육관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만 이렇게 한국 문화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갔어요.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에는 제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김밥 만들기 수업을 했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20명의 친구들이 서툰 솜씨로 김밥을 말면서 웃고 떠들던 모습, 완성된 김밥을 서로 나눠 먹으며 행복해하던 표정들. 비록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날 만든 김밥이 제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어요. 한국어로 서로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동아리 시간 시작 전에는 꼭 안녕하세요로 인사하고 끝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를 외치는 게 전통이 됐죠. 실수로 영어를 쓰면 벌금 25센트를 내야 한다는 규칙도 만들었는데 그 돈으로 나중에 다 같이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우리는 학교 축제에서 K-팝 메들리 공연을 했어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와 뉴진스의 하이보이 커버 무대를 준비했는데 2달 동안 점심시간마다 연습했죠. 공연 직전에는 다들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무대가 시작되고 관객들의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 떨림은 순식간에 흥분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무대는 학교 SNS 계정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른 학교에서도 러브콜이 왔죠. 우리 동아리는 점점 학교의 한국 문화 중심지가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댄스 동아리였지만 친구들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활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넓어졌죠. 한 달에 한 번은 한국 문화의 날을 정해서 한복 입어보기, 한글 캘리그라피, 전통차 시음회 같은 특별한 행사들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동아리 회원들끼리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반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행사들은 매번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어요. 방과 후에는 자주 같이 모여서 한국식 스터디 카페 분위기를 재현했어요. 도서관 스터디룸을 빌려서 각자 타이머를 맞추고 25분 공부 5분 휴식하는 뽀모도로 공부법을 실천했죠. 덕분에 우리 동아리 멤버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피부 관리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10단계 스킨케어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서로 마스크팩을 나눠 쓰는 게 친구들과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죠. 주말마다 K-뷰티 제품을 파는 매장에 가서 신제품을 찾아다녔고 유튜브로 한국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했어요. 한국식 패션도 우리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었어요. 교복을 입는 한국 학생들처럼 단정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을 연구했고 주말에는 둘셋이 모여서 한국 스트릿 패션을 따라 코디하는 것이 즐거운 취미가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 문화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어요. 오징어 게임이 나온 뒤로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한국 드라마 감상회가 열렸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스터디룸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서관 강당을 빌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죠. 심지어 한국어 선생님을 모시고 정식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달라고 학교에 청원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의 인기도 대단했어요. 학교 근처 한국 음식점은 늘 만석이었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어요. 심지어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김치와 비빔밥을 팔기 시작했는데 매번 준비한 양이 점심시간 시작 30분 만에 다 팔릴 정도였어요. 학교 화장실에는 한국 화장품을 서로 빌려주고 바꿔 쓰는 문화까지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한국의 유명 댄스 학원에서 배우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댄스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듣는 게 제 버킷리스트 1순위였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어요. 엄마, 저 한국 가서 댄스 배우고 싶어요. 1밀리언이라고 아시죠?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그 스튜디오요. 메건, 넌 미쳤니? 지구 반대편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거긴 너무 위험해.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 아니에요, 엄마.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제가 리서치도 많이 했고요. 범죄율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래도 난 못 보내. 거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매일 밤 한국의 치안, 교육,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렸죠. 그러던 중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왔거든요. 김 선생님 가족이었는데 두 분 다 의사셨어요. 부모님은 김 선생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셨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치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20년간 의사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었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응급실 대기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 한국은 정말 안전한가 보네요. 밤에도 여자들이 혼자 다닐 수 있다니. 김 선생님 말씀으로는 새벽에도 편의점에 여자 알바생이 혼자 일한대요. 맞아. 거기는 길거리에서 폭력 사건도 거의 없대.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미국보다 훨씬 효율적이래. MRI 찍는데 몇 달씩 기다릴 필요도 없고.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도 엄청 빠르대. 우리 집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늘 불평했잖아. 거기선 그런 걱정 없을 거래.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에 먼저 놀랐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보였던 반듯한 도시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죠.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에서 6개월째 살고 있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K-팝과 드라마로 익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고 새벽에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는 안전했으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길거리에서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배달 문화예요. 처음에는 그냥 편리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새벽 배달을 경험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연습을 마치고 새벽 4시쯤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동기들과 수다를 떨다가 출출해졌거든요. 미국이었다면 그냥 굶거나 과자로 때웠을 텐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친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치킨을 주문하는 거예요. 저는 설마 이 시간에? 했는데 정말 30분도 안 돼서 따뜻한 치킨이 도착했어요. 새벽인데도 배달하시는 분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마트 배달은 또 어떡해요. 어느 날은 생리대가 떨어졌는데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앱으로 주문했어요. 3시간도 안 돼서 집 앞에 도착했죠. 심지어 생수 2리터짜리 6병도 같이 시켰는데 무거운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편했어요. 쇼핑도 마법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8시에 면접 보러 갈 정장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벌써 도착해 있더라고요. 옷뿐만이 아니에요. 노트북 충전기를 잃어버렸을 때도 밤에 주문하고 다음 날 아침 수업 전에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퀵커머스라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물류센터에서 10분 만에 배달이 오는 서비스였는데 아이스크림을 시켜도 안 녹은 채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새벽 2시에 갑자기 필요한 물티슈, 치약, 콘택트 렌즈 세정액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배달 문화가 가장 그리울 거야. 이제는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죠.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보는데도 종종 버퍼링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4K 영상도 끊김없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카페에 가면 어디든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죠. 댄스 학원에서의 경험도 정말 특별해요. 전 세계에서 온 댄서들과 교류하고 한국의 댄스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하시고 수업도 체계적이에요. 덕분에 제 실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죠. 이제는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댄스를 마음껏 배울 수 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응원해주세요. 지난달에는 부모님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여기서의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지 직접 경험하시고는 더욱 안심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어 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매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특히 안전과 편리함, 그리고 첨단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